어쩌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쳐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뉴스는 우리에게 불안해하라고 말하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다투라고 부추깁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차가운 눈빛 하나에도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되묻게 됩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머릿속은 수십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일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소한 일들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평온을 잃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정말 문제는 세상 밖에 있는 걸까요? 지금 느끼는 강한 감정들이 방금 일어난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남아있던 상처와 경험, 그리고 무의식 속 기억이 그 감정을 다시 깨운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이 현재의 사건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면에도 함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차이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세계에 있습니다. 어쩌면 평온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큰 갈등은 아주 작은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랜 다툼으로 이어지고 풀리지 않은 오해 하나가 몇 년의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소한 비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신감을 오랫동안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건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이 들어도 한 사람은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사건은 같지만 경험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칼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에는 오래된 기억과 감정,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경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많은 반응을 조용히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 놀랍니다.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화가 치밀고 잠깐의 침묵에도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건드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상대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혹시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은 점점 커지고 이미 끝난 상황은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지나간 일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마치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깥 세상만 바꾸려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에 끌려다니며 감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평온이란 아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완벽해지는 순간도 아닐 것입니다. 평온은 훨씬 더 작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순간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짧은 틈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말과 시선,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평온을 향한 여정은 세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여정을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조언을 들으면 곧바로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릴 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 바로 방금 일어난 사건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많은 반응이 현재의 사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경험과 감정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진짜 반응을 만들어내는 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앉아 같은 말을 듣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한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차이를 만든 것은 그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할 때마다 스스로를 심하게 비난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오래전의 상처를 깨우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짧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잠들기 전까지 같은 대화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리는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큰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감정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석하는 자신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반응과 응답의 차이가 생깁니다. 반응은 거의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누군가 문을 건드리면 바로 열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반면 응답은 잠시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은 몇 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하나의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평생 남을 상처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순간의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지만 잠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모든 행동을 대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길 바라고 더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도 함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이 내게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 것일까? 왜 같은 말을 다른 사람은 가볍게 넘기는데 나는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일까? 만약 내 평온이 언제나 다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 나는 평생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없는 척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치유가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닿았을 때 다시 아파지는 오래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깨어난 걸까?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도, 진정한 치유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유난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당신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상처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거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대개 그 이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거만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차갑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조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자 섀도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분노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성격, 오랫동안 억눌러 온 욕구, 두려움, 그리고 사회나 환경에 맞추기 위해 숨겨두었던 자신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 역시 한 번쯤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늘 겸손해야 한다고 배워온 사람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며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역시 상대방보다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때로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불편함이 우리의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실제로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칼 융 역시 모든 갈등을 개인의 내면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쉽게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매번 상대만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쉽게 발견하지만 자신의 단점은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급함은 금방 알아차리면서도 자신의 조급함은 쉽게 지나칩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은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용기에서부터 평온은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받기 위해 감정을 숨겨본 적이 있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감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어떤 사람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은 의식에서 멀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머물러 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응은 오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성장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결점만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질문보다 먼저 왜 나는 이 일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걸까?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훨씬 깊은 이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많은 치유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칼 융의 심리학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평온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단 몇 초 만에 내뱉어지지만 그 말을 잊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피가 흐르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계기 하나만으로도 오래된 감정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 끝나지 않은 아픔이 다시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여러 번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대화가 갑자기 다툼으로 이어지고 진심 어린 조언이 자신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며 잠시 이어진 침묵만으로도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했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오늘의 사건은 하나의 열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열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닫혀있지 않았던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려면 지금 눈앞의 일만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흔적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성장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아주 짧은 멈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은 너무 작아서 평소에는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틈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것, 감정이 격해진 순간 바로 말하지 않고 숨을 고르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반응하고 있는 걸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침묵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이 가장 거세게 밀려오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지금, 당장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대답하라고, 바로 설명하라고, 바로 맞서 싸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평생 후회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런 순간에 나옵니다. 단 몇 분의 분노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기도 하고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작은 반응 하나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은 큰 선택보다 순간의 반응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평온한 사람들은 가장 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거절도 당했습니다. 배신도 경험했고 깊은 상처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이 자신의 삶을 대신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먼저 바라보고
이해한 뒤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따라가야 할 명령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삶의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성숙이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슬픔도, 실망도, 분노도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선택할 수 없어도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덜 판단하며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거대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와 내가 그것에 응답하기까지 존재하는 아주 짧은 침묵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가 더 공정해지기를,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세상이 조금 더 친절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조금씩 지쳐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삶이 반드시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없었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누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란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자기 이해의 과정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상실과 삶의 굴곡을 지나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가장 깊은 평온인지도 모릅니다. 이겨도 잃는 싸움이 있습니다.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관계를 잃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지켜냈지만 마음의 평온을 잃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쉽지 않은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오해가 반드시 풀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판단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어쩌면
성숙의 가장 분명한 신호 가운데 하나는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곧바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바로 해명하고 싶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피로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은 한 번 내뱉는 순간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떤 균열은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만큼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온은 포기가 아니며 침묵은 두려움과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평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비난에 답하지도 않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런 대화에서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서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지고 평온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만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존중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가 오직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비판을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를 절대적인 진실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끝내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평생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칭찬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비난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에는 힘을 얻지만 차가운 시선 하나에도 오래도록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내 감정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방향키 역시 조금씩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쩌면 평온은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도 아닙니다. 평온은 다른 사람이 내게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더 이상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모든 말에 반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내도 된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놓아줄 때,
비로소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던 내면의 자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많이 울었던 날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빨리 화를 냈던 순간들, 너무 빨리 누군가를 판단했던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었던 순간들, 그리고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관계를 너무 서둘러 포기했던 순간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삶은 거대한 사건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 반응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관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반복해서 반응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쌓여 멀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란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시당하면 바로 맞서야 하고 오해를 받으면 곧바로 해명해야 하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하면 약해 보일까 두려웠고 한 발 물러서면 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살아보면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반응이 강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분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대신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감정을 없애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슬퍼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삶 전체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감정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평온이란 아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세상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완벽해지는 날까지 평온을 미루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내 평온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평온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말은 조금 줄어들지만 이해는 깊어집니다. 논쟁은 줄어들지만 포용은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줄어들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것은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분노로 보낸 시간, 의미 없는 다툼으로 잃어버린 관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약해서 평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평온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필요하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반응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자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공감하며 더 단단한 평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내면의 평화에게 가장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함께한 지금, 우리는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이 언제나 인생의 거대한 시련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아주 작은 반응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지치게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밤늦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한 번의 차가운 시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짧은 침묵 하나에도 수많은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했던 곳은 늘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온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왜 쉽게 반응하는지, 오래된 기억과 무의식이 현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칼 융의 개념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본 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인내심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순간보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일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듣게 될 것입니다. 오해도 생기고 실망도 찾아오며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오늘 이후 당신이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여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음번에는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흔들린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앞으로의 많은 순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성숙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후회할 말도 할 것입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슬프고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반응을 실패가 아니라 아직 돌보지 못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할지, 누가 떠날지, 누가 우리를 오해할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공정하고 다정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오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게 둘 것인지, 이미 끝난 다툼을 밤늦게까지 가슴에 안고 있을 것인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이런 작고 조용한 선택들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망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이며 상처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선택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폭풍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이며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내면의 평화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